멕시코 중부 고원의 평야 위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머금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테오티후아칸, 아즈텍인들이 신들이 태어난 도시라 부른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도시를 만든 이들이 누구였는지, 왜 갑자기 몰락했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명 중 가장 거대하고 체계적이었던 도시 중 하나로 최고 전성기에는 인구가 20만 명에 달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명은 갑작스럽게 붕괴되었고 도시는 불타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누가 이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을까? 테오티후아칸의 시작은 오늘날에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기원전 100년경 멕시코 고원지대에 작은 마을들이 통합되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이 도시를 세운 주체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주해온 난민 집단, 특히 푸에블라나 베라크루스 지역에서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를 피해온 이들이 도시의 초석을 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올맥 문명의 후손들이 문화적 전통을 계승해 테오티후아칸을 건설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확실한 것은 테오티후아칸은 단일 민족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융합된 다민족 도시였다는 점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도시 안에는 다양한 문화 양식의 도자기와 예술품, 심지어 마야 문명의 영향을 받은 건축 양식까지 발견됩니다. 이는 도시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이자 상업과 외교의 허브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혼합적 기원을 가진 테오티후아칸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치밀한 도시계획과 상징적 건축을 통해 고대 아메리카 문명 중 가장 강력한 권력체로 성장합니다. 천문학과 권력을 품은 구조물들. 테오티후아칸은 철저한 계획과 상징으로 구성된 말 그대로 신성한 도시였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깃털뱀 신전 등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우주 질서를 반영한 거대한 상징체계의 일부였습니다. 도시는 죽은 자의 거리를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이 길은 남북으로 약 2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리와 주요 건축물들의 배치가 단순히 지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태양과 별의 움직임, 특히 하지와 동지, 그리고 금성의 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테오티후아칸의 설계자들은 이미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도시 중앙에 우뚝 솟아 있으며 그 크기와 위치는 단순한 권력의 과시가 아니라 우주와의 연결 지점, 즉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가 만나는 축을 상징합니다. 또 피라미드 내부에는 인공 동굴이 존재하는데 이 동굴은 세계의 배꼽으로 여겨졌고 창조 신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오티후아칸의 건축은 단순한 주거와 기능의 공간을 넘어서 신과 조화하는 장소, 그리고 종교적 권위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구조물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자 성스러운 무대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들을 위한 도시. 테오티후아칸은 그 자체가 거대한 성지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신성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삶은 신들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의 중심 사상은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고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는 신성한 역할에 있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인들은 도시의 건축물 하나하나에 신화와 우주적 상징을 새겨 넣었고 그 안에서 거행되는 의식과 제사는 도시를 운영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깃털뱀의 신전에서는 수많은 제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간 유해가 손이 묶인 채 매장되어 있었고 일부 유골에서는 칼로 심장을 적출한 흔적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테오티후아칸의 종교가 단지 상징적 믿음에 그치지 않고 현실 정치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종종 외지인이었고 이는 정복 전쟁 이후 체포된 적군이거나 정치적 의식을 위한 인신공양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종교는 곧 지배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희생과 의식은 도시의 통치자들이 하늘의 질서를 대변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였고 이는 도시 전체를 통합하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종교가 삶의 중심이자 정치의 기초였기에 테오티후아칸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종교적 권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구현된 도시로 기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종교적 힘은 도시 경계 너머까지 확산됩니다. 테오티후아칸은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와 신성한 질서를 바탕으로
인근 도시들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고대 아메리카의 대제국? 테오티후아칸은 명확한 군주나 왕조의 기록이 없는 도시였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제국에 버금갔습니다. 도시의 물리적 경계는 분명했지만 그 종교적 상징과 정치적 영향력은 멕시코 고원에서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의 마야 도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도시는 전쟁이 아닌 문화와 상징, 외교와 무역을 통해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제국이었던 셈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상징적 힘은 특히 마야 세계에서 강하게 감지됩니다. 기원 후 378년 마야 도시 티칼에 나타난 불의 창이라는 전사와 그의 후계자들은 테오티후아칸 출신으로 보이며 그들은 마야 귀족층에 충격을 주고 정권을 전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테오티후아칸 모델이 외지 정치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후 티칼의 건축 양식과 무기, 예술품에서도 테오티후아칸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무역 또한 이 도시의 영향력 확산을 뒷받침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흑요석의 주요 산지로 날카롭고 가공이 쉬운 이 자원은 메소아메리카 전역에서 무기, 제사용 칼, 도구로 중시되었습니다. 또한 고무, 코코아, 조개, 옥 등의 교역을 통해 이 도시의 이름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알려졌습니다. 마야 도시들은 테오티후아칸과의 교역을 통해 물자뿐 아니라 종교와 건축 양식, 심지어 정치적 상징 체계까지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광범위한 영향력과 팽창이 오히려 테오티후아칸의 몰락에 불씨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그랬듯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자원 소모는 가속화되었고 다양한 민족과 이해관계가 얽힌 다민족 도시는 점점 더 사회적 긴장과 내부 균열을 야기했습니다. 신성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제사와 건축, 군사 활동은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했고 그것이 지속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자 도시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들의 도시 테오티후아칸은 어느 날 갑자기 불타 사라졌습니다. 왜 이 문명은 불에 타 사라졌을까? 테오티후아칸은 마치 연기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 이 거대한 도시의 중심부는 대규모 화재와 파괴의 흔적을 남기며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문제는 이 몰락이 외부의 침략 때문인지 내부의 봉기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단순한 약탈 이상의 체계적인 파괴를 시사합니다. 귀족 주거지와 신전, 행정 중심지에만 집중된 방화 흔적은 단순한 침략보다 내부 권력 구조의 붕괴 가능성을 높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테오티후아칸이 스스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수십만에 달했던 인구, 방대한 종교 의례, 대규모 건축과 제사 시스템은 상상 이상의 자원과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도시 내부에는 마야인, 사포텍인, 오아사카 출신 등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했는데 이들이 공유한 신화와 질서가 흔들리자 도시는 내부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기후변화와 가뭄, 농업 생산력의 저하로 인해 경제적 기반마저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신에게 바친 수많은 희생은 점차 도시민들에게 의문과 불만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누적되며 테오티후아칸은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